저렇게 해서 이런 상품을 팔기도 하지만 사회를 바꾸려고 하구나. 진짜 사악한 인간들이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본 겁니다. 디즈니랜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 애들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디즈니랜드가 아이들 아동용 상품을 만들면서 이 게이나 레스비안 같은 그런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엄청나게 악한 짓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저는 야 이게 얘들이 진짜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상품마다 이렇게 이름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이들 후드티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그 이름들 기독교 신앙이 좀 굳건한 사람들이 이게 말이 안 되겠죠. 완전히 그냥 소돔과 고무라 이상인 거죠. 이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 전체를 게이하고 레스비안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무장해제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이 아마 나이키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넷플릭스도 아마 넷플릭스에도 이런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성소수자를 등장시키는 영화를 상당히 많이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문제를 찾아보니까 디즈니랜드는 아주 작심을 하고 여러분들 이런 운동을 하네요. 돈을 대고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입니다. 브랜드에도 그렇고 상품, 영화, 드라마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이게 전통적으로 디즈니랜드의 가족용 그런 상품이나 드라마나 테마파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여러분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자기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란 브랜드 철학을 기초로 LGQPT 플러스 가치를 점진적이고 조직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사악한 집단 같아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넷플릭스도 여러분들 보다 보면은 성소수자를 굉장히 과감하게 등장시키는 드라마가 점점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래된 겁니다. 이런 작업이. 디즈니랜드가 영화 드라마의 게이 레스비안 캐릭터와 서사 배치 그다음 아예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폴라이드 콜렉션이라 해가지고 이런 상품들을 먼저 폴라이드 콜렉션이라 해가지고 매년 신상품을 내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뭐죠. 그리고 여러분들 테마파크에서 프라이드 먼스 이벤트도 벌리고 돈도 이런 벌어가지고 후원 기부도 하고 그런 단체에 여러분 오늘 이런 내용을 보내는 것은 이게 곧바로 또 한국에 여러분들 진출할 거니까 완전히 세상을 그냥 소돔과 고무라처럼 만드는 거죠. 비정상을 정상적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보다 디즈니랜드가 이런 거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 커플, 트랜스젠더 캐릭터 등을 점점 더 많이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 최근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로키가 양성애자 디즈니 최초로 동성 키스 장면 공개 이렇게 여러분들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은. 그런데 학교가 이런 공립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면 진짜 제가 볼 때 문제가 큰 거죠.
이 프라이드 컬렉션이 유명한 모양입니다. 매년 2024 프라이드 컬렉션 2025 프라이드 컬렉션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6월이 되면 신상품을 출시하는 겁니다. 무지개 깃발 디자인 의류 인행 액세서리 뭐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디즈니 프라이드 콜렉션 뭐 후드티 이런 거 전부 다 프라이드 콜렉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게이와 레스비안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 없는 겁니다. 여자가 만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입양을 했겠죠. 이게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그거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 디즈니 여러분들 팬클럽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다 이런 뭐 이 전부 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Be bold, be true, be original, be you, be lover. 야, 얼마나 숭직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들 사용하는 이런 백팩 인형들 전부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장난감에도 전부 다 이걸 투영을 시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뭐 계속 그런 광고를 때리는 겁니다. 제가 본 건 광고거든. 광고를 보고 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오늘 찾아본 겁니다. 디즈니 테마파크에서 이런 동성 커플 웨딩도 여러분들 허용하고 보통 여러분들 이게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나라 세상이 미쳤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워크 기업들은 미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기업이 디즈니, 나이키,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인 거죠. 애플은 조금 덜하고 뭐 애플의 여러분들 CEO가 다 이런 동성애자들이지 않습니까? 오픈 AI 샘 울트만도 다 동성애자들이고 심각합니다. 보통 문제가. 디즈니는 좌경화된 기업이다. 우크 컴퍼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이들에게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강요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 창조 질서라는 부분이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아이들이 여러분들 한창 클 때는 뭐 먹고 살기가 바빠서 신경을 못 썼지만 손자 손녀들 보게 되면 성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딸아이가 클 때하고 손자가 클 때하고 손자 클 때가 다르니까. 이 대통령이 입장이 분명한 거죠. 보수 기독교적 가치를 되살려야 된다. 이거는 뭔가 하니까 창조 질서라는 부분을 중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창조 질서라는 부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운동이 오바마 때부터 본격화된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군에 트랜스젠더가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뭐 의류, 동화, 신발, 백팩 전부 다 여러분들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국가를 망하게 하는 거지. 망하게. 이런 것에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DI 정책이지 않습니까? 소수자를 우대하는 소수그룹이나 성소수자를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폐지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콜롬비아나 유펜이나 이런 데.
오늘 견문을 좀 넓히기 위해서 진짜 사악한 거죠. 우리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세상. 게이와 레스비안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기업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마케팅에도 이용하지만 기업의 다수의 성소수자가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기업을 이렇게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좀 시간이 지난 사건인데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오늘 이걸 보고 텍사스만큼은 아니지만 플로리다가 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2022년도 플로리다주에서 제정된 교육에서 부모의 권리 법안, 이제 성정체성 교육을 어린 시절에 공립학교에서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플로리다의 주지사인 더 샌틴스 주지사가 이름 주도해 가지고 통과시킨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성소수자를 차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 진영에서는 Don't say gay 법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주 여러분들 전형적인 미국의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여러분들 충돌한 그런 문화전쟁의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인 거죠. 2022년 3월 달에 플로리다 주의회는 공립학교에서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는 거죠. 고학년에서 부모 동의 없이 이러한 주제를 다룰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게이도 좋다, 레스비안도 좋다, 트랜스젠더 좋다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이거를 뭡니까? 더 샌틴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런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진짜 세상이란 말세인 거다 말세. 여기에 여러분들 바로 디즈니 본사가 여러분들 올랜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 반발한 겁니다. 이 법안은 더 샌틴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주도한 것으로 보수적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보수적인 학부모뿐만 아니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평범한 부모들이면 당연히 뭐죠? 애들이 어릴 때 뭐죠? 게이 레스비안이 괜찮다고 교육을 시키는 게 말이 되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디즈니에 있는 직원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대든 겁니다. 이 법안은 미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 진영과의 문화전쟁의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디즈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겁니다. 디즈니가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디즈니는 플로리다 올랜도에 위치한 월트 디즈니 월드를 운영하고 7만 5천 명의 고용인구와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라 이렇게 반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샌틴스 주지사 미국의 공화당원과 여러분들 디즈니라는 회사가 맞붙게 된 겁니다. 그런데 디즈니는 대놓고 레스비안과 게이 운동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그런 기업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 왈 워크 기업, 좌경화된 기업인 겁니다. 한국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하겠다고 여러분들 야단 법석을 찌겠죠. 디즈니는 상품, 캐릭터, 후원 행사, 영화, 드라마, 광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 LGQPT입니다. PQT가 아니고 QPT 관련 콘텐츠와 메시지를 쏟아내는 겁니다. 진짜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마케팅하는 겁니다. 본인들 상품에다 전부 다 심어 넣어가지고. 법안 통과 초기에 디즈니는 침묵했지만 디즈니 직원들의 항의 성명 발표와 법안 반대 촉구 압력에 당시 CEO였던 밥 체이펙이 공식적으로 법안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해 가지고 대판 붙죠. 대판 붙어 가지고 디즈니가 워크 개념을 강요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 이제 서로 소송을 막 주고받습니다. 소송을. 그 내용은 여러분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디즈니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혜를 제약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디즈니가 소송을 제기하고 지금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러면서 협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디즈니가 약간 양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간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소위 하겠어 미국의 문화전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한국도 전쟁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가지고 전쟁의 한쪽이 진 겁니다. 한쪽이 져가지고 앞으로 참 어렵게 된 겁니다. 깝깝하게 된 거죠. 뭐 깝깝한 정도가 아니고 참 힘들게 된 겁니다. 전쟁입니다. 세상은 낭만이 아니고 6월 3일 대선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미국의 전쟁입니다. 전쟁. 사는 게 전쟁입니다. 이게 잘 정리해 놨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아니 게이면 어떻고 레스비하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수 진영은 야 니도 자식 키워봐라. 남녀가 유별하잖아. 손녀는 여러분 인형 좋아하고 손자는 비행기 좋아하잖아. 왜 그렇게 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라를 어렵게 하는 쪽에 하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됐으면은 제가 아는 한 분이 뭐 피를 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욕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안 됐으면 미국이 얼마나 깝깝하게 돼. 미국이 깝깝하다는 이야기는 뭐죠. 전 세계가 깝깝해진다는 이야기죠. LGBTQ 레스비안 게이 뭐 바이 트랜스젠더 뭐 이런 게 겁니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애들한테 젠더 찬성 게이 찬성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민주당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게 뭐가 신기하냐 이야기입니다.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지. 이 교육을 공립학교에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버드에서 인종문제 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 포용 다양성 평등성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소수자 우대해라. 여성 우대해라. 누구 우대해라. 중동 사람 우대해라. 쿼타 다 정해가 이런 교수 뽑을 때 전부 다 뭡니까. 멜리트 시스템 능력에 따라 뽑는 게 아니고 니는 결손자녀 출신이구나. 니는 게이구나. 니는 레스비안이구나. 그래 뽑는 거 아닙니까. DEI 정책이나 딴 게 있습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뭘 요구했습니까. 9개 조건 중에서 중요하게 학생들 입학 채용할 교수 채용할 때 DEI 정책 폐지해라.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낙태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냥 한국 문제입니다. 미국 문제는 그냥 한국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한마디로. 인민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면 뭐가 문제냐. 남부 국경에서 이러면 하루에 10만 명씩 이런 불법 체류자가 온다. 뭐가 문제지. 그게 민주당 입장이지 않습니까. 아니 너희들 미쳤냐. 나라가 망하는 일을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장해. 그게 여러분들 트럼프 입장인 거고.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종교가 뭐가 필요하냐. 아무나 믿으면 되지.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관계가 잘 정립돼야 개인도 잘 살 수 있고 나라 잘 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여러분들 상품 퀄리티에다가 게이하고 레스비안을 옹호하는 상품을 때리 만들어지면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팬티도 만들고 후드티도 만들고 해가 이러면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백인들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판적 인종이론, 크리티컬 레이스 테어리. 지금 여러분 아파트 이름 아파트가 아니고 아프리카 꼴 보시기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네덜란드계, 프랑스계, 독일계를 구성되는 아프리카들이 다 물러나고 나면은 보통 다른 아프리카 국가처럼 여러분들 식량 자급자족이 안 돼 굶어 죽고 할 겁니다. 백인 식민지를 여러분들 굉장히 비관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한국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구한 말에 여러분들 스스로 독립해가 잘 살 수 있게 됐겠으면 모르겠어요. 그거는. 식민 역사랑을 너무나 어둡게만 볼 필요 없는 게 그 사람들이 와가 도로 닦았고 항만 닦았고 철도 놓았고 민법 체계하고 여러분들 남녀 차별 없애고 기생제도 없애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모잠비크, 나미비아 여러분들 적도 기니 전부 보시기 바랍니다. 개판이지 않습니까? 비판적 인종이론이 다 하버드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 비하교육, 미국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나라입니까? 다민족이 구성돼 가지고 나는 미국 헌법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진짜 감탄을 금할 수 없거든요. 미국 선조들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미국은 지상에서 없어져야 될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미국을 없어져야 될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오바마가 등장한 다음에 그런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제가 경악을 했거든요. 야. 본인이 다니던 그 교회의 여러분들 목사가 미국이 없어져야 될 나라라고. 한국이 어디 많이 듣던 이야기 한국이 없어져야 될 나라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테이블을 잘 이해하시면은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악과 선의 대결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문화전쟁은 단순한 정책 차이나 대결이 아니고 미국이 어떤 국가가 되어야 되는가에는 정체성 충돌이고 한국의 체제전쟁은 단순한 정책 차이가 아니고 한국이 어떤 나라에 되어야 되는가 그 문제를 둘러싼 전쟁인 거죠. 자, 여러분 함께 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도 함께 갈 수밖에 없겠죠. 오늘 미국의 문화전쟁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주 잘 쓴 책이 이 토마스 소웰 지금도 이제 살아 계시네요. 후보 연구소에서 찍은 영상을 보니까 이 토마스 소웰 후보 연구소에 오래 계신 대중적인 책도 참 많이 썼습니다. 그중에 한글판으로 나온 것이 The Conflict of Vision. 좌파 후보가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 보통 평범한 시민들과 생각이 완전 다른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지금 한국도. 그래서 미래를 100% 예상해 볼 수 없지만 저는 많은 부분을 그냥 한국이 어떻게 될 거라는 부분들이 다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론이 갖고 있는 힘이나 위대함이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고 알게 해주는 힘이 있는 거죠. 이 책이 아주 명저입니다. 명저. 여기 보시면은 좌파의 세계관 우파의 세계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거듭되는 정책 갈등의 근본 원인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인 거죠. 생각의 차이. 그래서 한국은 아주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그걸 당신이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아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이론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겪어보지 않고 전망하도록 하는 힘이 바로 이론이 갖고 있는 힘인 거죠. 좌파의 세계관 우파의 세계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불완전하고 인간이 바뀌기가 힘들다는 거죠.
좌파들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믿는가? 사람 잘 안 바뀐다. 민족 더더욱 안 바뀐다. 그게 뭔가 하니까 토마스 소웰이 이야기하는 세계관의 충돌에 나오는 바로 우파의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10년 20년으로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게 될지를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 전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어려워질 거다 보는 겁니다. 엄마 시애틀님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좌파는 여러분들 비제한적 세계관입니다. unconstrained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을 선하게 보고 사회구조를 이성적으로 설계해서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발현이 됐던 것이 20세기 100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념을 추종했던 나라들은 모두 다 망한 겁니다. unconstrained vision. 지금 운동권 출신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젊은 날 받았던 사상 등 세례가 unconstrained vision인 겁니다. 비제한적 세계관입니다. 바꾸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은 뭐냐? 제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고 완고한 존재고 좀처럼 바꿀 수 없다 이야기죠. 그래서 질서와 전통 점진적 개선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 좋겠다. constraint 비전인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세계관하고 지금 권력을 장악한 중역에 있는 저보다 조금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완전히 극하 극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계가 어떨 건지는 내가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그냥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상전쟁에 패배한 겁니다. 보수진영이. 그래서 이제 뜯어 고칠 겁니다. 20세기 100년 동안 한 것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무조건 뜯어 고칠 겁니다. 그래서 상법을 개정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호탄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적 훈련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보고 여러분들 전체를 꿰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소웰 교수의 인간 본성은 이기적이고 변화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교육하고 그렇게 하면 다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회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악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뜯어 고칠 수 있다고 완전히 뜯어 고칠 수 있다. 이게 겁난 겁니다. 완전히 뜯어 고칠 수 있다고 보는 게. 그 동네 사람들은 완전히 뜯어 고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화끈하게 뜯어 고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인간 본성을 화끈하게 뜯어 고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경험을 중시하고 전통을 중시하고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뜯어 고쳐야 된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고 까라고 하면 까는 거야. 이렇게 이성의 힘을 중시하는 겁니다. 국가 권력이 계속 평창돼 갔죠. 이게 토마스 소웰이 쓴 세계관의 여러분들 충돌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무조건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개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세상을 목표로 정해놓고 개조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20세기 100년에. 무자비하게 실험을 하겠죠. 그냥 막 수없이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냥 가는 길이. 예. 세상 가는 길이 그냥 애덤 스미스, 에드먼드 버크, 밀턴 프리드만,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사회를 무지하게 뜯어고칠 수 있으면 좋은 사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토마스 소웰 교수가 이야기하는 unconstrained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저하고는 뭐 완전히 180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라를 삼키겠죠. 완전히. 그래서 모든 실험을 다 해볼 걸로 저는 봅니다. 기본 사회, 뭐 기본 소득, 기본 금융, 기본 주택, 기본 따까리, 기본 뭐 별것 다 나오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뭐 돌아가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아주 여러분들 훌륭한 책인데 아마 재고가 없을 겁니다. 이 책이 다 팔려가지고. 젊은 날에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보수 진영 사람들이 이런 걸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뭐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기술 문제를 오늘 백일홍 님이 멋진 말씀하셨네요. 개론 전에는 눈에 콩고물이 끼어서 뭐가 잘 안 보입니다. 그 말씀이 아주 멋진 말씀이네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줘도 눈에 이런 뭐가 끼어 가지고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경험 다 하고 그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기술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이게 이제 오늘 보니까 세 번처럼 많이 읽힌 뉴스네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는데 이게 많이 안 팔리는 모양입니다. 인기가 비싼차네요. 오늘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역대 최고 제품이라고 공언했지만 25만 대 정도 팔릴 거다 이렇게 봤는데 한 4만 대 팔린 것 같네요. 2024년도에.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차. 사이버 트럭입니다. 사이버 트럭. 아주 비싼 차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오늘 조선일보 기사가 어제 실렸던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렸던 기사를 그대로 이제 많이 뽑아 가지고 기자분이 기사를 작성을 하셨네요. 사이버 트럭. 2019년 공개 당시에 독특한 스테인리스 스틸 외장, 방탄 유리, 강력한 성능으로 테슬라의 혁신 이미지를 강화하고 전기 픽업 트럭 시장을 선점할 게임 체인지로 기대됐다. 이게 굉장히 큰 기대를 모았던 책입니다. 픽업 트럭입니다. 픽업 트럭. 승용차가 아니고요. 픽업 트럭 분야인데 미국의 픽업 시장은 300만 대. 미국 사람들이 픽업을 좋아하죠. 픽업 차를 참 좋아합니다. 포드 GM이나 다 이런 데서도 뭐 픽업 차량을 많이 팔지 않습니까? 미국의 픽업 시장은 300만 대 시장이고 사이버 트럭은 경쟁차 중인 포드 F150. 포드 F150은 이번에 보니까 가솔린 차고 포드 F150의 라이트닝이 전기차 모양이에요. 그 트럭을 전기차로 쓴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데 그다음에 이제 2등 업체가 리비안 R1 등을 누르고 압승할 것으로 예상한 거죠. 출시 전에 사람들이 기대감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100만 대 정도 예약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F150 라이트닝입니다. 전기차 트럭입니다. 전기차 트럭. 이 외관이 참 근사하죠. 뭐 다 시선을 끌 정도의 그런 차입니다. 그런데 뭐 결국은 모든 신상품이라는 것이 나오고 나면은 몇 대 팔렸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초기 판매 예상치를 한 25만 대 했는데 300만 대에서 25만 대니까 그렇게 무리한 예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4만 대 팔린 겁니다. 그리고 2025년 또 1분기에 7,100대 연방 목표의 16%니까 그렇게 좀 부진한 거죠. F150 라이트닝이 2만 대 팔리니까 픽업 트럭은 대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통적인 게 이게 이제 픽업 트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뒤에 공간이 좀 넓기는 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존하고 완전히 틀을 깬 거죠. 이런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큰 강점이 모든 것을 틀을 깨는 그런 발상이니까 이제 이게 좀 불만이 많은 모양입니다. 내구성이 약하다. 스테인리스 스틸 외장 처리가 잘 안 된다. 마감이 빈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리콜이 한 8차례 있었던 모양입니다. 리콜이. 그런데 뭐 리콜이 8차례 있었다 해가 좀 대단한 것은 아니고 신차니까 이렇게 리콜 상황이 이렇게 다 나오네요. 어느 분야에서 리콜이. 현재 확인된 것은 8번의 리콜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했고 정부 효율부 활동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참 사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것은 참 리스크가 따르죠. 왜냐하면 공화민주로 50%씩 나누지기 때문에 일단 기분이 나쁜 겁니다. 다른 쪽에 서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절반만 갖고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거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진보적 색채가 강한 엘리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차종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구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디자인과 성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지 소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팬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 팬덤들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죠. 천재적 기업가입니다. 이번에 개판 치는 거 보고 개판도 천재적으로 치는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팬덤이 있는 겁니다. 팬덤이. 또 한국 사람들이 팬덤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아마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확인한 것은 이게 CEO 리스크가 확실히 좀 큰 기업이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말을 조심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천재니까 뭐 제가 다 이해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 좋은 자기의 그런 관계 어마어마한 힘이 될 수 있는 그 관계를 무자비하게 폭파하는 걸 보고 야, 저 양반이 천재는 천재인데 사업 천재인데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미숙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팬덤이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팬덤. 우리나라도 팬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기술 채택에 익숙하고 일론 머스크의 혁신에 대한 열렬한 지지층들이 굳건히 테슬라를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한두 분께서 이번에 많이 실망했는데 실망한 거죠. 사람관계랑 여러분들 한순간에 깨지기 쉬운 유리잔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사람관계가. 이번에 참 좀 성격 급한 천재인데 그냥 성격이 급한 차원 정도면 되는데 약물이 있으면은 뭐 마약이 아니고 그런 뭐 그런 우울증 증세의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큰 문제죠. 엄청나게 큰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시간은 10시간 정도라면 그 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이제 어떻게 행동하냐 문제가 영향을 미치니까 훌륭한 사업가고 천재적인 사업가인데 그런 부분까지 좀 잘 되면 좋은데 이번에 좀 많은 생각을 하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리콜 등 기술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평판이 있는 전문 매체들은 기능성과 혁신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호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크게 그런 사이버 트럭의 문제점을 기고했지만 한번 찾아보니까 전문 매체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네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잘 안 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일론 태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제 여러분들 그 가능성을 좀 이야기해 가지고 좀 기분 나빠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럼 뭐 기분 나빠한다가 제가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자기를 잘 관리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영육간의 강건이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도 강해야 되지만 영육간에 영혼도 강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 관뚜껑 덮을 때까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영육간의 강건. 근데 혼자 힘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헷가닥 하는데 어떻게 노력 가지고 되겠습니까? 헷가닥 하고 싶어지면 헷가닥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헷가닥 절대 하고 싶지 않은데 헷가닥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이 어른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잘 만나야 되죠. 그것도. 하나님을 잘 만나야 치명적 실수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딥시크 열풍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이게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1월 달에 저비용 AI 모델을 개발하기가 엄청 떴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3월 달에 사용자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간다, 이런 보도가 여러분들 당겨지면서 1월 달에 딥시크가 엄청나다. 그런데 3월 달에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한국에 120만 명 쓰는 딥시크, 중국에 개인정보 넘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급격하게 사용자 수가 줄었네요. 중국 모델을 쓰면 AI 모델을 쓰면 좀 찝찝해요.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의 AI 모델이 성능도 떨어지지만 이용하면 많이 찝찝하죠. 뭐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한 5분의 1로 떨어진 거죠. 딥시크가. 한국의 딥시크 월간 활성자 수가 100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떨어졌고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긴다는 그런 보안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35만 명을 급감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사실인 바입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월 17일 날 한국의 딥시크 사용자 정보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넘겼다, 이런 정황을 확인해가 다운로드를 중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중국 모델을 쓸 때 약간 찝찝함이 이제 확인된 거죠. 중국 상품이 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뭐 포크레인, 중국의 화웨이의 여러분들 그런 장비들, 뭐 중국의 드론, 중국의 청소 로봇은 안전한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청소 로봇은 안전합니까? 모르겠어요. 중국의 여러분들 화웨이 여러분들 장비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중국의 모든 게 다 그런 겁니다. 로봇에도 뭐죠? 뒤에 백도어를 설치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은 중국 공산당으로 통하니까.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도 제가 볼 때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도. 그리고 이제 딥시크가 초기에 여러분들 비용을 엄청나게 싸게 만드는데 그게 그냥 싼 게 아니고 선발자가 만드는 큰 모델을 이용해 큰 모델을 돌려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훈련시켰지 않습니까. 이른바 정류. 처음에는 오픈 AI 모델을 쓰고 이번에 나온 모델은 구글 제미나이를 썼다는 그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혼통 뭐 다 사기고 조작이고 이러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이제 한 9천만 명 쓰는 모양입니다. 중국산 딥시크가. 중국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쓰고 중국이 대개 한 51% 정도 쓰는 모양이네요.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중국 정부 데이터 접근 가능성, 한국을 비롯한 서구권 사용자의 신뢰급 추락,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데이터 무당 활용 의혹,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중국 AI 기술 규제 강화, 치열한 AI 전쟁의 딥시크 기술 및 자금력 열세, 딥시크의 저비용 AI 모델에서 자극받은 오픈 AI사나 구글이 그게 필적할 정도의 경쟁 모델 출시, 이렇게 해서 이제 딥시크 열풍이 많이 줄어들었죠. 중국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중국에서는 아직 1등인 모양이에요. 중국 내에서는 정부기관, 자동차, 병원, 가전제품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국산품 애용 차원의 딥시크를 쓰는 모양입니다. 중국은 여러분들 경쟁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알리바바 모델이 있고 바이두 모델이 있고 바이트텐스 모델이 있는데 알리바바의 QN 모델은 쓸만합니다. 그런데 성능은 많이 떨어지죠. 제가 가끔 씁니다. ON, QN 모델. 그런데 뭔가 좀 찝찝해요. 정직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그냥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죠. 그냥 썰어버릴 것 같아요. 할리우드가 쉬합니다. 그런데 영화 제작에 이미 AI를 상당히 많이 쓰네요. 할리우드가. 그런데 작가협회가 여러분들 반발하고 배우협회가 반발하고 스태프들이 반발하고 하기 때문에 공론은 안 되는데 할리우드가 엄청나게 많이 AI를 쓰네요. 인공지능 기업들이 동영상 생성 도구 일명 AI 영상 제작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할리우드와 협력한다는 발표가 지난해부터 간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이온스 게이트와 제휴를 발표한 런웨이를 시작으로 메타, 구글 등이 나서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에서도 생성 AI를 활용한 영화에 공식적으로 수상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비용 앞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비용을 낮춰주니까 AI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AI가 궁극적으로 비용을 낮춰주기 때문에 전 분야에 이런 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해고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영화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할리우드 영화사들은 대부분 AI를 제작에 사용하거나 검토 중에 있고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발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중국산 AI 영상 에이전트는 런웨이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AI 영상 제작 도구 AI 영상 제작 에이전트인 거죠. 비용 때문에 비용을 낮춰주니까 비용 앞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제임스 카멜론 감독 같이 그렇게 걸출한 감독도 제작 감소, 수익성 감소, 관람객 감소로 영화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부터 어렵다. 저비용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AI가 엄청난 도움을 주는 모양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는 기획 단계부터 AI 사유를 염두에 두고 있고 제작사들은 감독, 배우 그리고 AI 그렇게 이런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나 배우, 작가 이런 데 이런 반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공론화가 안 되는 겁니다. 생성 AI를 가장 꺼리는 영화 분야에서조차 이미 AI 사용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AI 사용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비용을 줄이는 동기 때문에 모두 AI를 적극적으로 경쟁적으로 도입할 것이다. 전 분야가 컴퓨터 그래픽, 코딩, 글쓰기, 분석, 그냥 의료, 영상 처리 전부 다 확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작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저작권 확보 자금 조달 등이 열등한 위치인 스튜디오들은 AI가 영화 제작의 신세계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할리우드에 있는 100여 개의 독립 AI 스튜디오는 상당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죠? 너무나 많은 일들이 대체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엔스로픽 주력 모델이 클로우드입니다. 엔스로픽의 가장 강점은 AI 코딩 에이전트에서 1등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사람 안 쓰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겁니다. 클로우드를 사용해 가지고 초벌 글쓰기를 하면은 약간 이런 수정에 그냥 올리는 겁니다. 무한정 글을 쏟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 웹의 30% 정도가 AI를 가지고 이런 만들어진 웹 콘텐츠라는 거죠. 영화도 AI가 만들고 글도 AI가 전부가 만드는 겁니다. 블로그 글을 전부 다 AI를 시키는 겁니다. 클로우드가 콘텐츠를 작성한 블로그 클로우드 익스플레인즈를 조용히 공개했는데 기술적 주제에 관한 블로그입니다. 클로우드가 초안 작성하고 내부 전문가들이 좀 보완해가 그냥 올리는 거예요. 메타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AI 광고 제작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오픈 AI에서 샘 울트만이 광고 대형사 전략가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이 거의 없어질 거라고 하죠. 95%가 대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버티컬 AI 에이전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특정 분야에 특화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을 버티컬 AI 에이전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참 저희 오늘 논평하는 저 같은 사람은 한참 현역에 뛰던 시절이 조금 저물어 가지고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데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변화를 경험할지 이런 거 소개하면서 저도 좀 많이 자극도 받고 영감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극도 받고 영감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그래서 전번에 헐리우드에서 대규모 데모한 겁니다. 2023년도. 맞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지막 마칠 때 계약을 맺었답니다. 그 계약 조건이 어떤 건가 있는 거 하니까 앞으로 대본 같은 걸 제공할 때는 그런 배우 협의하고 스튜디오가 명시적인 동의와 보상 없이 AI가 작성한 대본을 사용하거나 배우를 복제할 수는 없다. 이런 조건이 아마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영화 제작사들이 지금 AI 사용을 공론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무진장 빠릅니다. 여러분 잘 벨트 매시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변화란 게 이런 유식하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